자, 오늘은 호카 오네오네의 아칼리라는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야외에서는 사용을 안 했고요. 실내에서는 착용감을 보려고 착용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깨끗한 상태에서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프리뷰 형태로 퍼스트 룩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이킹을 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그런 식으로 나눠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칼리는 2019년 호카에서 새롭게 스카이라는 하이킹 라인을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델이고, 그 라인에는 세 가지 모델이 있죠. 지금 토아, 지금 소개해드린 아칼리, 그 다음에 카하. 그 중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은 지금 카하하고 아칼리. 아무래도 카라는 제품은 여기 있죠. 이거는 저희 미리 더 테스트 중인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더 겨울 산행에 적합한 클래식한 등산화를 조금 더 가벼운 그런 스타일로 만든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겨울에 맞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서서 출시를 먼저 했죠. 그리고 지금 아칼리도 이제 곧 출시 예정인 제품인데, 지금 차이점은 앞에 보셨듯이 카 같은 경우는 발목이 좀 높게 올라오는 스타일이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 미드컷 정도의 신발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발목 쪽에 이렇게 벨크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벨크로는 발등에서 발목으로 올라오는 앞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쪽으로 이렇게 두 부분을 잡아주게 돼 있고, 이 안쪽 소재는 토르 울트라 하이랑 비슷한 그런 소재가 적용이 됐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소재인지는 스펙상에 나와 있지가 않아 가지고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발목을 잡아주면서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토르 울트라 하이가 그게 장점이죠. 발목을 부드럽게 감싸고 발목의 움직임이 유연하게. 아칼리에 적용된 이 부분은 더 보완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부드럽게 잡고 있으면서 앞뒤로 벨크로를 사용해서 더 확실하게 밀착되게 잡아주니까 발목이 유연하면서도 확실히 잡는 형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떨 때 좋냐면은 안쪽에서 뭐 미끄러진다거나 이런 거를 보완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어퍼 쪽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이쪽이 조금 특이하죠. 지금 이쪽 보시면은 호카에서 만든 명칭은 매트릭스라는 거고, 여기에는 케뷸라 섬유가 함유가 돼 있어요. 케뷸라 섬유는 우리가 방탄조끼에서 사용되는 그런 원단으로, 방탄조끼에 사용하니까 내구성이 좋겠죠. 내구성을 좋게 하려면 보통 무게가 늘어나는데, 이 케뷸라 섬유는 그런 무게를 늘리지 않고도 강성과 내구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좋은 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약간 이런 컬러감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호카에서는 이 케뷸라 섬유를 사용한 매트릭스를 에봄 아파트에서 사용을 했었죠, 이미. 그래서 뭐 그런 내구성은 검증을 한 상태에서 아칼리에 적용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이 아칼리의 그런 뭐 상품 설명을 보면 강조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인데, 톱캡, 이쪽 톱캡 발가락 앞쪽을 감싸는 이 톱캡의 프로텍션이 되게 강인해 보여요. 딱 그냥 봤을 때도. 그러니까 여기가 왜 강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뭐 바위 같은 데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뭐 나무 뿌리나 이런 데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충격을 완화해주지 않으면 발가락이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일반적인 트레일 러닝 같은 걸 신다가 어디 돌뿌리에 걸리게 되면은 엄청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이 딱딱하게 돼 있죠. 이 부분은 합성 고무 소재 같고, 이쪽 앞부분이 안전하게 지지해주게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끝쪽도 아웃솔과 연결되는 형태에서 앞쪽을 전체적으로 내구성에 영향이 있을 만한 부분들은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피 어퍼 자체가 튼튼해 보여요. 항상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이쪽 뒤꿈치 이쪽 부분도 1컷 부분도 앞쪽과 같은 소재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냥 보이는 형상으로는 뭔가 약점이 없어 보이는 형태, 그렇게 보이네요. 딱 느낌은.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은 통기성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런 다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쪽 혀 쪽이나 이런 벨크로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나요? 안쪽에 보면 다 타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으로 불어보기도 했는데 저 보이시죠? 안쪽에 있는 열을 배출시키고 통기성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게 있게 되는데, 이게 이쪽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솔을 빼놓은 상태인데 하단에도 이런 식으로 타공이 되어 있죠. 이게 뭐 얼마나 통기성이 좋을지는 뭐 직접 신어보고 그 후에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타공을 해서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해놨다는 거. 보면은 이 안쪽 옆쪽도 이쪽도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긴 해요. 근데 일반적인 뭐 메쉬 소재보다는 통기성이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일단은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카하 인솔이에요. 그냥 뭐 보기에는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알칼리 같은 경우는 오솔라이트 인솔이 들어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비교해 보면은 이쪽이 약간 좀 더 리바운드가 더 좋고 푹신한 느낌이 드는데, 얘는 그냥 눌리는 느낌, 얘는 약간 탄성이 있는 느낌, 오차인 것 같고, 이게 약간 실 사용할 때 미드솔에서 그 영향이 제일 크겠지만 인솔에서도 약간의 그런 영향을 주기는 해요. 이게 그냥 눌린 상태로만 있고 이게 약간 탄성이 있어서 지지하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드솔을 보면은 상당히 커요. 이 미드솔과 아웃솔 형상 실시가 이렇게 뒤축이 크면은 어떤 점이 좋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어떤 뭐 평평한 지역에 뭐 상관이 없고 어떤 바위나 그런 이렇게 불규칙적인 지형을 밟았을 때 요철 구간이나 좌우로 뒤틀리게 되죠. 근데 뒤축이 크게 되면은 그 현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펑퍼짐하게 보면은 이렇게 쫙쫙 빠진 형태에서 펑퍼짐하니까 좌우로 흔들리는 안정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건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쪽이 커지면 그만큼 뒤축 회전이 둔해져요. 둔해지기 때문에 일반 트레일 러닝화들은 민첩성이 중요하고, 이 호카의 스카이라인의 제품들은 아무래도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이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칼리하고 카하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얘는 훨씬 큽니다. 얘는 카하 같은 경우, 얘가 재봤을 때 아까 아칼리가 8. 몇 cm였는데 한번 재볼게요. 8.5, 그리고 여기 뭐 10cm, 그러니까 뭐 1.5cm 정도가 폭이 더 커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토르 울트라 하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둔하다 뭐 이런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쪽 안정성은 좋아지는 대신 이게 너무 크니까 민첩한 움직임은 없는 편이죠. 둔해지죠. 하지만 뭐 이런 카하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토아라는 제품은 되게 가벼운 모델이기 때문에 또 이 두 제품과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을 보면은 토아 같은 경우는 좀 빠르고 공격적인 산행, 그리고 이 아칼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중간 위치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겨울철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신기에는 가장 적합한 포지션이 아닌가 싶어요. 트레일 러닝화를 이제 하이킹에서 신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나 좀 나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발목 부분이 아무래도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없는 걸 더 선호하는데, 중간점 그 점을 잘 잡고 있고, 국내 산의 특징은 쭉 뻗은 트레일, 뭐 평탄한 길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바위가 많은 그런 지형이 많고, 길도 좁고 험하죠. 대부분 험한 산들이 많고, 거기에 어퍼에서 오는 이런 신뢰감이 있죠. 어퍼에 들어간 소재나 기술, 내구성,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한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미드솔 얘기를 계속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얘도 좀 미드솔이 특이한데, 이쪽은 되게 미드솔이 아웃솔이랑 연결되면서 단단한 고무 소재가 되어 있고, 이쪽은 약간 거기에 비해서 물컹물컹하죠.
여기 이런 부분은 좀 딱딱하고, 근데 미드솔 자체는 얘를 이쪽을 덮고 있는 형태, 감싸고 있는 형태가 돼요. 이쪽 아웃솔 쪽 바닥을 보면 여기랑 아마 같은 소재로 판단이 되고, 약간 미드솔의 쿠셔닝은 엄청 풍부하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아요. 리바운드도 적당하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뭐 딱 쿠셔닝이 어떻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이건 추후에 실제로 신어보면서 필드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트레일러니 같은 경우는 보통 막 산에서 험하게 신을 경우에 미드솔이 빨리 죽는다, 뭐 이렇게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그걸 고려해가지고 어쨌든 하이킹 라인은 내구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랭기라는 그런 기술을 사용을 했어요. 명칭이. 그러니까 좀 더 이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미드솔 소재는 내구성이 확보된 그런 상태. 스펙상에서는 뭐 그렇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솔 같은 경우는 스카이라인 전체가 다 비브람의 메가그립을 사용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쫀쫀한 끈적한 그런 접지력을 제공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런 접지력을 보여줄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얘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쪽과 연결돼서 한 겹을 덮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앞쪽과 포어풋과 뒤축은 되게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단단한 고무고, 중창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은 이쪽 소재와 연결해서 더 반응이 좋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토르 하이 같은 경우에 같이 메가 그립을 사용했었는데, 그때 피드백은 전반적으로 트랙션은 좋지만 내구성이 좋지 않다. 러그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모가 빨리 든다는 거였는데, 그 후에 나오는 제품들은 개선이 조금씩 된 것 같아요. 이런 소재를 분배하고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역시 평가를 하기는 지금 이 새 제품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웃솔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러그라고 하죠. 이쪽 이런 스터드 러그라고 하고, 이런 형상을 러그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 러그의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러그 높이가 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칼리 같은 경우는 5mm, 카도 5mm고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저 딱 5m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러그가 너무 낮으면은 뭐 진흙이나 뭐 눈도 뭐 해당이 되겠죠. 어쨌든 뭔가 박혀야지 더 트랙션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러그 높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패턴을 보면은 방향이 산재되어 있죠. 다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게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뒤꿈치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더 유연하게 대응은 하는데, 과연 이게 실사용했을 때 뒤가 이렇게 빠져버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형상은 빠르게 회전하지만 약간 염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의 무게 같은 경우는 US 9 사이즈 기준으로 해가지고 432g, 지금 이 신발 사이즈는 9.5입니다. 한번 재보겠습니다. 433g이면은 네, 굿 사이즈는 아마 조금 더 덜 나가겠네요. 무게는 실제로 지금 9.5가 433g이니까 뭐 스펙상 무게와 동일합니다. 아칼리 같은 경우는 셋 높이가 5mm입니다. 셋 높이란 힐 투 토 해가지고 뒤쪽 높이하고 앞쪽의 그 높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뒤쪽 같은 경우는 29mm, 앞쪽은 23mm. 남자 모델 같은 경우는 그렇고, 여자 모델 같은 경우는 27mm, 22mm, 27 마이너스 22, 5. 그다음에 남자 경우 29, 24, 5죠. 그래서 이거를 5mm 드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5mm 정도면은
카 같은 경우가 6mm, 프런트 같은 경우 동일하게 5mm, 뭐 인기 모델인 스피드고트 같은 경우는 4mm, 토르 같은 경우도 4mm죠. 그러니까 4, 5mm 정도면은 일반적인 수준의 옵셋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미들솔에서 뒤쪽부터 한 요보 정도 부위까지는 이 쿠션의 느낌이 이어지고, 근데 요 정도, 이 정도, 이 아웃솔과 뭐 미드솔이 없는 느낌으로 바로 발에 전달이 돼요. 이쪽 보니까 이 정도는 삭제되어 있는 걸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여기 느낌이 지면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앞쪽으로 약간 이렇게 지지했을 때 뭔가 푹 꺼지는 느낌이, 이렇게 했을 때 푹 꺼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경우에는 산행을 하다 보면은 뭔가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쪽을 지지하거나, 특히 앞는 구간에서 그런 부분이 있죠. 뭐 로프를 잡고 올라가거나 그 좁은 틈을 이렇게 지지해야 되거나, 이럴 때 여기가 민첩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발가락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안정적인 상태로 오르막을 올라간다거나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점일 것 같은데, 뭔가 이 부분으로 들어오는 충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을 한번 실제 산행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칼리의 출시 가격은 25만 9천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토르나 뭐 이런 제품들이 30만 원을 웃도는 가격이니까 이 정도의 내구성이 보장이 된다, 어느 정도 내구성이 확보돼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상에 문제가 없다 싶으면 뭐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전후에 트레일 러닝화를 신는 분이 아칼리를 신고 비슷한 편안함을 느끼면서 좀 더 내구성이 있는 상황이 확보가 된다면 더 오랜 기간 신을 수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서는 아마 장점이 되겠죠. 지금까지 호카 오네온의 아칼리를 한번 살펴봤고요. 본격적인 테스트 전에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산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인지, 그리고 내구성은 어떤지, 뭐 접지력은 어떤지, 그리고 이 부분에 있는 벨크로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하이킹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리뷰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